초고속 대법 선고, 이재명 멘붕, 출마 무산 확률은 물론 또 희망 회로를 돌린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지 모르지만은 제가 잠시 후에 전문가 헌법 전문가의 그 칼럼 언론 칼럼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 대법관들이 뭐 12명의 대법관들이 이것을 심리를 하는데 방향을 정해놓고 한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 전에 그 이재명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에서 한번 면죄부를 준 적이 있죠.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왔을 때 똑같은 거짓말, 허위사실 공표죄로 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면죄부를 줘버린 적이 있죠. 바로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인데 다 대법원에서 재판거래가 일어났다. 엄청난 일이죠. 지금 이거 수사 중입니다. 수사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잠시 멈춘 것 같은데 수사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 수사 결과 대법원이 정말 권순일이 이 김만배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받고 50억 클럽 가입 아니면은 대법원장 이런 약속을 받고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는데 앞장섰다면은 그 대법원 해체해야 되는 거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그 똑같은 일이 지금 5년 만에 거의 같은 취지죠. 그때는 그 경기도지사 선거,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 똑같은 혐의로 똑같이 해서 그때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이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똑같은 거짓말 한 그 선거에서 한 건데 지금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대법원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법원이 다시 이 면죄부를 준다? 그것은 정말 대법원이 이 엄청난 그 지금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왔는데 그것을 걷어차버리고 명예를 더 더럽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오후에 오늘 깜짝 그 소식이 들렸죠.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5월 1일 오후 3시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바로 모레입니다. 모레. 28일 그러니까 3월 28일에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가 됐으니까 딱 그 34일 만에 그리고 22일에 그 전합에 회부가 됐으니까 9일 만에 아주 정강석화처럼 선고 날짜를 잡은 것이죠. 원래 633 해서 뭐 선거법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이지만은 3개월이 아니고 대법원에 접수된 지 한 달 만에, 한 달 남짓 만에 지금 결론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시기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죠. 어떤 내용으로 결론을 내릴지인데 일단 대법원은 오늘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선고 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 지정을 했습니다. 바로 모레 오후 3시입니다. 모레가 5월 1일 노동절인데 이 대법정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거 아시다시피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완전히 피선거권이 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2심 고등법원에서 최현정 그 재판부가 황당한 무죄 선고를 한 그것이죠. 그것을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빠르죠. 통상 한 달에 한 번 합의 기일을 열고 몇 달 후에 선고하던 게 전원 합의체 사건의 전례인데 이것은 22일에 이 사건을 직권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합에 회부를 해서 바로 첫날 합의 기일을 열었고 이틀 후에 또 합의 기일을 열어서 두 번 딱 하고 지금 세 번째 합의 기일을 열 것이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냥 합의 기일 없이 이번 두 번으로 다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세 번째 만에 선고를 한다. 자, 대법원이 이재명 사건을 어떻게 선고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선 국면이 크게 요동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을 해서 무죄를 때리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죄를 확정을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니 1심에서 그럼 그 2년 2개월 동안 수십 명의 정인을 불러서 해서 유죄 1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내렸는데 이걸 또 대법원에서 선고 그 대선 전에 또 면죄부를 주는가? 그러면 다시 이 5년 전에 대법원에서 뭐 재판 거래가 일어났다는 의혹 이런 것들도 다
또 불거질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동을 칠 수밖에 없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되면은 고법에 가지 않습니까? 고법에 가면은 그때까지는 유죄지만은 아직 이재명의 피선거권은 살아있죠. 다시 대법원에 가서 최종 확정을 하면 더 해야 되니까 재상고를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물론 출마는 가능하지만 피선거권은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유권자들이 볼 때, 이거 유죄가 거의 유죄는 이제 확정이 된 거죠. 형량이 문제지. 다시 이제 고법에서 형량을 정해서 이제 가는데, 자, 그러면 또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리고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은 유죄가 확정이 됐으니까 유권자들이 이재명에게 표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죠. 대다수 이제 중도층 유권자들은 극성 지지층이야 그대로 뭐 갈 수도 있겠지만은, 자,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가장 깔끔한 게 이 파기 자판입니다. 고법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파기 자판을 해서 파기 자판이면 이제 유죄죠. 무죄면 그냥 뭐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버리면 되니까는 유죄인데, 그럼 이것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 여기에 또 대법원이 판결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 파기 자판을 해야 된다는 그 논리를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잠시 후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뭐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사례가 없다고 해서 이 중차대한 문제,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례가 좀 적다고 해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걸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죠. 대법원에서 대선 전에, 어차피 대선 전에, 그것도 후보 등록 전에, 또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선거를 하기로 했으면은 대법원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마무리를 안 짓고 다시 고법으로 슬쩍 그 학업심으로 넘겨버리면은 대법원이 비겁한 거다. 뭐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칼럼 내용이. 잠시 후에 제가 그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파기 자판이 가장 깔끔한 이 상황입니다.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잔뜩 긴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멘붕이라는 표현을 뭐 잘 안 쓰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재명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무슨 뭐 대법원이 대선판에 뛰어드는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본인들도 뭔가 낌새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물론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금 대법원 12명이 합니다. 12명이 하는데 그 중에서 성향으로 보면은 진보는 단 2사람, 나머지는 중도 보수, 주로 윤석열 대통령 때 임명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 물론 뭐 헌재도 뭐 그렇게 해서 뭐 보수 성향의 뭐 헌법재판관들이라고 믿었는데 전부 다 뭐 이상한 그 결론을 내려버렸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지만, 일단은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2년 2개월을 재판을 하고 대법관들의 양심을 믿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은 지금 불안하죠. 이게 바로 모레 본인의 운명이 결정이 되니까는. 오늘도 이재명은 재판 갔습니다.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뭐 99% 받아가지고 89% 그러니까 90% 받아서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바로 그 처음 또 재판에 간 거죠. 오늘 서울중앙지법도 형사합의 33부에 갔는데 취재진들이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대선 후보 확정 뒤에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한다. 이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지금 오늘 이제 그 모레 선고를 한다고 대법원이 공지하기 전이니까 기자들이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심리가 속도를 내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도 이재명은 어떤 뭐 답변도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문화일보에 실린 칼럼이 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칼럼인데 뭐냐 하면은 이 칼럼을 쓴 사람이 이충상 변호사입니다. 이충상 변호사인데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을 지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법 판결을 앞두는데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을 지낸 이충상 변호사가 문화일보에 칼럼을 썼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칼럼 제목이 이재명 유죄 판단 때는 파기 자판해야 된다.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뭐 무죄면은 그것을 논외로 치고 핵심이 이겁니다. 만약에 대법원이 1심과 같이 이재명 유죄로 판단해서 고법의 판결을 파기한다면은 그것을 다시 파기를 해서 고등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이 스스로 해야 된다. 판결을 해야 된다. 고법에 한송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이 소송 기록 그리고 1, 2심이 조사한 증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판결을 대법원이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고 1, 2심이 합계 9개월 이내에 심리하고 선고를 해야 되는데 633에서 63이니까 그런데 이걸 다 합하면 30개월이나 걸렸다. 1심에서 26개월 걸리고 2심에서 4개월 걸렸어. 30개월이나 걸려서 심리를 하고 1, 2심이 다 했기 때문에 유무죄나 양형에 관해서 어떤 사실을 심리할 것이 없다. 그래서 고법이 더 심리하라고 다시 고법에 보낼 게 아니다. 다 이미 다 됐다. 대법원은 그냥 판단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떤 TV 토론 같은 것을 보시면은 좌파 패널들이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파 변호사들도 하는데 이 대다수 논평이 대법원의 파기자판 양형 사례가 극히 적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 사건도 대법원의 파기자판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하는데 이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을 지낸 이충창 변호사가 볼 때는 파기자판 양형 사례가 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듭니다. 공소기각한 폭행죄에 관해서 공소기각한 부분을 파기해서 유죄로 판단한 사건도 있고 그리고 몇 가지 이 파기자판을 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에서. 다만 이재명처럼 형사 피고인이 공직 후보로 된 적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 꼭 맞는 판례가 없을 뿐이다. 워낙 이게 비정상적인 사례니까 딱 맞는 판례가 없을 뿐이지 파기자판을 한 사례는 있다. 파기자판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의 대혼란을 미연에 막는 그런 재판도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와 직결되는 이 양형 문제를 이런 중대한 일을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대법원이 최고의 법관들이 모이는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이 파기에 한송을 해서 하급심 판사 그러니까 고등법원 하급심 판사 3명에게 합의 보니까 3명이죠. 3명에게 미루는 것은 비겁하다. 12명의 최고재판관들이 이것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이미 다 돼 있는데 증거도 있고 진술도 있고 다 있는데 최고의 법관 12명이 자기들이 판단하지 않고 어떤 여론의 역풍 이런 것을 우려를 해서 하급심 고등법원의 판사 3명에게 미루는 것은 비겁하다고 씁니다. 비겁하다. 그렇게 하면 대법원이 비겁하다. 헌법이 최고법원이라고 명시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에서 대법관 12명이 자판을 하는 게 스스로 판단하는 게 당당하다. 타당하다. 이것은 사실 대법원 소부로 갔었죠. 소부 4명의 대법관들이 하는. 그런데 소부로 간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2시간 만에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로 돌려서 12명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이것을 결정을 하지 않고 이 대법관 4명이 하는 소부에서 할 것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12명이 하는 전원 합의체로 가져갔는데 이걸 형량을 결정하지 않고 고법으로 보내면 안 된다. 3명이 하는 고법으로 보내면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판결 확정이 지연되고 여러 달 동안 양 진영의 대립, 갈등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큰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무슨 특별법 같은 것을 막 만들어서 이재명의 죄를 막
그 재판을 중단을 시키려고 뭐 할 텐데, 그것이 그런 것들도 다 위헌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로 또 갈 수가 있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미 이재명이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 대법원이 이것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법원 차원에서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 건데, 자, 이 이야기도 씁니다. 아니, 그걸 이제 파기자판을 하죠.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는 이제 유죄인 경우만 하겠죠. 무죄면은 이제 뭐 그냥 면죄부를 주고 끝내버리겠지만은, 유죄인 경우에 파기자판을 하면은 형량을 1심에서 나온 1년 2개월 이걸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대법관들이 자기들이 정하죠. 형량을 정합니다. 정하면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고 100만 원 미만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이 이중창 변호사의 이야기는 100만 원 그 미만의 벌금이 선고가 되면은 피선거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되면은 피선거권에서 날아가서 이재명이 이 후보 등록을 못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든 대법원이 이제 신속한 판결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파기자판 쪽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혼란을 방지하는 길이다. 자, 이런 목소리도 상당히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이 무죄로 갈지, 무죄에서 면죄부를 줄지, 또는 그 파기환송을 할지, 아니면은 파기자판을 할지,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헌법재판관들은 거기서 뭐 보수 우파라고 하는 쪽도 나중에 이상한 결론을 내렸지만은 정말 대법원까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선이 대선 직전에, 그리고 후보 등록 전에 신속히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해진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때 이재명이 2020년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거짓말하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을 때 7대5로 파기환송이 됐죠. 그러니까 그때도 일종의 투표 같은 것을 했습니다. 지금도 정상적으로 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면은 이재명의 출마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무죄로 면죄부를 줘버릴 가능성도 뭐 남아있다. 일단 그 상황에서 대법원의 양심을 믿어보는 그 상태로 지금 모레 선고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